짜잔! 안녕하세요.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레일을 타러 왔는데요. 두 분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차가 작아서 2명, 3명 이렇게 나눠 타야 된대요. 자, 밖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지요. 스카이레일의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순간 쪼미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그렇죠. 잠갔습니다가 되는데요. 서술어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잠그다 라는 용어의 어간 뒤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at, ot이 결합하고 그 뒤에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종결어미 습니다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이때 용언 어간 잠그의 마지막 소리 말음인 의가 탈락을 해서 잠갔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이 문장에서 서술어 잠그다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여기 계신 이분이 주체가 되겠죠. 주체인 이분께서 바깥에서 문을 잠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체가 문을 잠그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 것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경우는 능동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던 호떡이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밖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에서도 서술어는요. 잠겼습니다가 되겠죠. 잠겼습니다의 형태소도 분석해 볼게요. 자, 잠그다 라는 용어의 어간 잠그에 잠금을 당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을 하고요. 그 뒤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at, 엇, 그리고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잠금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는 이 이는요. 피동 전미사가 되겠죠.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는 전미사예요. 피동 전미사 이가 결합하면서 잠그다의 어간 말음 의가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잠기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시 줄어들어서 이렇게 곁과 같이 쓰인 겁니다. 이렇게 피동전미사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요. 피동사가 새롭게 파생을 하죠. 잠기다 라는 피동사가요. 그러면 이 잠기다 라는 동사 서술어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문이가 되겠죠. 문이가 주어로 쓰이고 문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잠금을 당한 주체가 되겠죠. 같은 상황에서 왜 호떡이님은 쪼미님하고 다르게 표현을 한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호떡이님의 심리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요. 탑승 장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찍기도 전에 문이 덜컥 닫히면서 바깥에서 문이 탁 하고 잠겨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문이 잠기다 라고 피동 표현을 쓴 거예요. 문이 잠금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동 표현은요. 주체가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의 예를 생활 속에서 좀 더 찾아보면요. 온 세상을 몇 날 며칠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이 연쇄살인범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잡혔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잡혔다. 자,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볼게요. 잡다라는 용언 어간 뒤에 잡음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피동전미사 히,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 종결어미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도 잡음을 당했음을 나타내는 전미사 히는요. 피동 전미사가 되겠죠. 자, 피동 전미사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히다라는 피동사가 새롭게 파생이 됐어요. 서술어 잡히다의 주체는 뭐예요? 연쇄살인범이 되겠죠. 연쇄살인범이 잡음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이 주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쇄살인범을 잡은 경찰이 우리 아빠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때는 아마 우리 아빠가 연쇄살인범을 잡았다처럼 능동 표현을 써서 나타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쇄살인범을 잡은 그 주체, 우리 아빠를 강조하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주어 자리에 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강조하고 싶은 대상의 능동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잡았다처럼 능동사를 사용해서 능동 표현을 쓰고요. 능동 표현에서의 대상인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또 이렇게 주어 자리로 뺍니다. 그리고 피동 전미사를 사용해서 잡혔다처럼 피동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체가 주어가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영상에서 호떡이님은 탑승 장면을 찍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찍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리가 말로 표현이 된 거죠. 피동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심리를 나타낼 때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요,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이고요. 이 외에도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럴 때도 피동 표현을 쓰고요. 또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인 경우도 피동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동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